예, 우리 초등생 중교육 제3차 공청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정말 어린이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제가 아,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임을 우리 임경희 선생님하고 같이 주도하는 옥스퍼드 휴먼스의 지영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료 조명진 선생님, 옆에 조명진 선생님하고 같이 셋이서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제가 죽음에 대한 것인데 굉장히 색다른 주제죠,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여기 또 같이 오신 부모님들, 어르신분들 모두 환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3차고 다음에 또 4차가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저희들 어른들이 하는 그 주제, 죽음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첫째 공청에서 했고요. 지난번 둘째 공청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다음에 다음 14차 공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오늘 여러분들 모인 이 모임은 임경희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실 거고 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그런 공청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교육을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알고 싶다면 왜 알고 싶은가, 두 번째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음 공부를 하면은 재밌을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 그 어린이들 모신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설레는 가슴으로 제가 이 바톤을 우리 임경민 선생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이크는 키셔도 됩니다. 오늘 발언을 하실 오승아님, 김하진님, 호르키님, 김한결님 마이크를 켜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좀 꺼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말하고 예,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하고. 선생님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네, 안녕하세요. 해줄까? 저는 끊으라고? 끊으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말을 하면 이 선생님 이야기한 거랑 여러분 이야기한 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잘 안 들리게 되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하시면 이제 듣는 분들이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어려워하시게 돼요. 그래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를 퇴직한 작가입니다. 지금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란 책을 쓴 작가고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만나서 죽음이 궁금한 그러한 보시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바로 옆에 문태율 어린이,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하세요. 아까는 우리끼리 인사했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많이 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사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라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김하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인천 영선초등학교 6학년 김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 어린이. 안녕하세요. 용인 새말초 5학년인 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승 어린이. 안녕하세요. 제주 아라초등학교 3학년 김재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결 어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창신초등학교 1학년 2반 김한결입니다. 네, 한결이 누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원당중 1학년 김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안가연 어린이. 안녕하세요. 도련초등학교 2학년 안가연입니다. 네, 반가워요. 와, 2학년인데 이렇게 야무지다니. 네, 위지우 어린이. 안녕하세요. 제주 아라초등학교 4학년 위지우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조윤서 어린이. 안녕하세요. 서울 장안초등학교 3학년 조윤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키 어린이. 안녕하세요. 통영붕화초등학교 로키입니다. 5학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린이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지냐면 9시 반에 이 나눔의 장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 1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그래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아마 40분이 더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순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손을 들거나 또는 여기 손 표시를 하게 되면 에, 여러 명이 발언을 하게 되니까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태율이부터 차례대로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차례대로 이름을 부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정답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건데, 정답이 있으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맞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 이야기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죽는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던 물건 혹시 잃어버렸던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소중히 아끼던 물건 잃어버린 적 없는 친구는 없을 텐데 그 물건 뭘 잃어버렸고 그때 아끼던 물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한 그런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나는 이런 걸 잃었었는데 그때 기분이 진짜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생각해보고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은 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태율 어린이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잃어버렸었다. 태율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다시 꺼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됐어요. 네. 일단 그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어떤 종이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접었는데 엄마가 그걸 치워버렸어요. 엄청 속상했었어요. 하얀 아, 지금 괜찮아요. 그 종이 비행기에 뭘 썼을까요? 잘 기억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속상한 마음은 지금까지 있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네. 아, 그게 지금, 생각이 난 이유가 있을 텐데, 왜냐면 속상하지도 않고, 잃어버렸던 경험이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대부분 네. 잃어버렸다 찾았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하진 어린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읽었던 500년째 15이라는 책이 하는 건 있는데, 그 책을 책장에다가 넣어놓긴 했었는데,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 책이 사라져 있어갖고, 아직까지 못 찾다가, 얼마 전에 책장 다시 뒤져보니까 나와갖고 다행히 반가웠어요? 네, 그 책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네. 어땠어요? 뭔가 다시 읽고 싶었는데, 그 책이 사라지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책을 좋아했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준 어린이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그 필통을 하나 잃어버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필기구들을 넣어 놨었는데,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필통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뭔가 학교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우와, 파출소에 잃어버렸 있었어요. 네. 음, 그 필통 속에는 준이가 아끼던 그런 필기구나 학용품이 다 들어있었을 텐데,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1에서 네. 10 정도 서운하고 속상한 걸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속상했나요? 5 정도 속상했던 것 5 같습니다. 정도. 네. 대부분 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재승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끼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어디다 두고 뒀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네. 기분이 속상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악기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준이는 그 필통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 마음이 어떤 색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약간 붉은색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약간 제가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슬프고 괴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한결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가 작년에 경찰놀이 하던 호루라기가 있었는데 그 파란 호루라기가 어디다가 놓고 한밤을 잤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지금도 못 찾았어요? 네, 음, 속상했겠네요. 네. 아, 자, 그러면 누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주 전인가? 제가 되게 아끼던 집게핀이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되게 길어서 이렇게 높게 묶으려면은 그거밖에 못 쓰는데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산 거기도 하고 되게 추억도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그냥 부서진 거예요. 고칠 수 없이 완전 산산조각 나서 그때 진짜 너무 속상했고 그 속상한 음, 것보다는 절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비싸거나 또는 구하기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절망이 느껴졌다는 건데, 네, 앞으로 이제 자라면서 그런 순간이 또 올 것 같아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연이 2학년인데, 가연이도 뭐 잃어버린 적 있어요? 네. 아, 뭐가 생각나요? 그 아끼던 지우개가 있었는데요. 어디 놔뒀는데 잃어버렸어. 아, 지우개가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할 텐데, 속상했어요? 네. 아,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속상해가지고. 화도 났어요? 네? 화났어요, 혹시? 화는 나지 지우개, 않아. 화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속상하기만 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속상해요? 아니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지우개를 못 찾았다면 지금도 속상할까요? 네. 음, 아, 그 정도로 아꼈구나. 네, 감사합니다. 지우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요, 네, 제가 즐겨 듣던 과학 관련 CD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인가, 그쯤부터 CD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못 들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관심 있는 쪽 분야여서 화도 나고, 어디 있나 싶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 화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 속으로만 화냈어요? 네. 음, 네, 고맙습니다. 자, 윤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금요일 날에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때 생존수영을 갔다가 그 학교 교실 책상에다가 수영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6시에 찾으러 갔는데, 보안관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엄마가 어디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남자 한 분이 따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 제 가방을 찾았어요. 아, 만약에 그 가방을 영원히 못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수영을 못 가가지고 슬펐어요. 네, 감사합니다. 로키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음, 예전에 한 2학년쯤에 제가 아끼던 곰돌이 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네, 항상 3개인가 4개씩 머리에 달고 다녔었는데, 그걸 네. 너무 오래 써가지고 다 녹슬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서 너무 아까웠어요. 음,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경험, 또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물건은 어떤 생명이 없지만 나에게 오랜 어떤 추억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도 여러분이 속상해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생명이 있는 것 뭔가 키워봤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생명이 있는 거 키워보신 분 이렇게 난 안 키워봤다 이렇게 우와 다 키워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로키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키웠었는지, 그, 지금 그 친구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헤어진 생명이 있는 것들과 헤어진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로키? 4학년 때쯤에 그 예전부터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아, 그 강아지가 심장사상충에 걸려가지고 며칠 못 버티고 죽었어. 그래요. 몇 살이었어요? 그랬었지? 12살인가 15살. 그때 로키는 그 마음이 어땠어요? 속상했어요. 울기도 했겠네요. 걔 강아지 이름이 뭐였어요? LA였어요, LA. 아, 네, 감사합니다. 윤서도 뭔가 생명이 있는 거 키워본 적 있어요? 네, 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 그게 뭐였어요? 그 소라게요. 아, 근데 소라게 지금도 있어요? 원래 소라게를 2마리 키웠었는데, 한 네.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아직 살아있어. 아, 그 소라게 죽었을 때 윤서는 기분이 어땠어요? 음, 속상하게 됐어. 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걔가 학교 다녀와 심장이, 보니까 네. 그 엄마가 그 소라게 죽은 것 같다고 그 소라게가 껍질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죽은 거 알았어. 평소와는 다른 상태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아, 얼마 동안 키웠어요? 그리고 네. 어, 한 1년 동안 음, 키웠고 그리고 저 그 올해 네. 그 뭐였지? 그 또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근데 아, 아직 소라게 보내고, 네, 보내고 또 장수풍뎅이를 데려왔는데 아직 네. 번데기. 아, 그 소라게 잃은 그 슬픈 마음이 장수풍뎅이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달래질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잘 키워보세요. 네. 네. 지우도 뭐 잃어본 적 있어요? 네, 아, 저는 뭘 잃어버렸어요? 친한 친구한테서
네. 구피 2마리를 받아왔는데 저희 집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암컷은 죽고 수컷만 지금 살아서 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았어요? 그 물고기가 죽었을 때 몸이 반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물 위에 떠 있어요. 아, 그런데 지우는 물고기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음, 아니요. 몰랐는데도 보고, 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아, 그래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요? 네. 버렸어요? 버리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졌어요. 와, 와, 가끔 생각나요? 가끔씩이요. 네. 고마워요. 자, 가연이도 어떤 생명이 있는 거 이렇게 잃어버린 적 있어요? 네. 뭐요? 햄스터요. 햄스터. 어, 죽었어요? 네. 그러면 가연이는 햄스터 죽을 때 옆에 있었어요? 네. 어떻게 죽은지 알았어요? 누워가지고 눈을 감아 있고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죽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 근데, 햄스터는 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누가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죽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왠지 죽은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아, 네, 그 네. 아빠가 죽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음, 죽은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 가연이는 그 햄스터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줬어요. 아, 그리고 묻어주고 막 십자가 같은 거 해줬어요? 네. 아, 그 뒤로 죽고 나서 가끔 햄스터 묻어준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아,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가보고 싶으면 한번 가봐요. 네. 자, 이번엔 한결이도 뭔가 잃어버린 적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장수풍뎅이를 찾아서 키웠는데, 근데 걔가 갑자기 땅속으로 파서 봤는데 네.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오, 그래서 바로 이게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네,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아, 혹시 장수풍뎅이가 반으로 쪼개진 걸 보면서 사람도 죽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음, 네. 아, 좋아요. 그러면 누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결이 누나. 저희는 같이 장수풍뎅이도 키웠고, 또 네. 식용달팽이도 키웠고, 마리모도 네. 키웠고, 또 키우고 있고, 물고기도 키웠고, 그리고 식물들도 엄청 많이 키우고 아, 있어요. 식물들이 죽은 경험 있어요? 네. 식물들 죽었을 때랑 장수풍뎅이 죽었을 때랑 기분이 식물들은 좀 죽어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네, 장수풍뎅이 죽었을 때보다 네, 식물들이 죽었을 때, 네. 엄마랑 아빠가 더 슬퍼해서 식물들 죽었을 때랑 장수풍뎅이 죽었을 때나 다른 달팽이가 죽었을 때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 슬픔이 크기가 다 비슷하나요? 아니면 조금씩 다르나요? 달라요. 달라요? 아, 달라요. 달팽이는 엄청 환경과, 크고 장수풍뎅이는 좀 중간이고 마림은 엄청 작고 그러면 식물들도 큰 게 죽으면 슬픔이 더 크고 작은 게 죽으면 슬픔이 작나요? 큰 게 더 슬픔이 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재승이는 생명이 있는 거 뭘 잃어봤어요? 애벌레를 키워봤는데 네,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 움직이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거 죽은 것 같다 해가지고 묻어줬어. 그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혹시 그러진 않았어요? 응. 두근거렸어요? 네. 아, 왜? 엄마 아빠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네, 엄마도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 뒤에 또 살아있는 뭔가를 키워보고 있나요? 아니요, 아, 키워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 죽어버릴까 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거에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요. 아,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아, 네. 와. 선생님도, 그래서 신경 쓰일까 봐 안 키우다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번 뭔가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그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키웠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보니까 네.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 우리가 열려 있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약간 좀 무섭다기보단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네. 그 할머니 댁에서 갑자기 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떤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가 할머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간 거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네. 다행히 안심을 했죠. 지금은 산에 풀어두셨어요. 아, 서운하지 않았어요? 풀어줄 때? 그래도 좋은 곳에 갔다니까 다행이라고 하죠. 아, 좋은 곳. 네. 음, 네, 감사합니다. 하진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3학년 때부터 4학년 네, 2학기 때까지인가 정도를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네,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밥을 주려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도 아예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혹시나 그냥 자나 보다 생각하고, 밤중에도 가갖고 밥을 줘봤는데, 안 나와갖고 죽었다는 거를 알았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내 앞에서 걔가 죽었을 때, 그때 맨 처음으로 뭐 했어요? 죽었다는 걸 알고? 음, 일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네, 막 먹이도 앞에다가 줘보고 했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아갖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 네, 화분에다가 묻어주자고 해갖고 같이 음, 묻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가끔 생각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율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장수풍뎅이 키웠었고, 거북이도 지금 키우고 있고, 가재도 키우고 있는데,
가재는 6마리를 데려왔는데 한 마리가 3마리 정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한 마리는 나중에 산소가 그거 어항 돌의 뒷부분에는 그거 공기가 많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숨 막혀서 죽었고 남은 2마리에서 남은 한 마리 잡아먹어가지고 한 마리만 남아가지고 아니 한 마리만 남았고 그 다음에 거북이 집에는 원래 구피를 먹이를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음, 구피랑 거북이랑 잘 노는 것 같던 거예요. 걔네를 그냥 네, 놔뒀는데 네. 나중에 잡아먹다가 전부 다 죽었어요. 먹혀서. 오, 와. 그래서 그 기분이 다음에 어땠어요, 그때? 장수풍뎅이도 이름이 풍풍이하고 뽀빠이였는데 뽀빠이는 암컷이고 풍풍이는 수컷이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짝짓기도 안 하고 죽었어요. 아, 짝짓기도 안 하고 세상에. 네. 그 짝짓기 하고 죽으면 뭔가 그 검 세상에 알이 온, 있었어요. 음, 짝짓기를 해야 세상에 온 보람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인생을 보내기만 했으면은 세상에 나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만. 아, 음. 그러면 태율이는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또 네, 그런 일을 겪게 될까 봐 두렵거나 그런 생각 없어요? 두렵진 않아요. 음, 두렵지는 네.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잃어버린 경험, 그 다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 처음에는 물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잖아요. 그 생각에, 아, 맞다고 하시는 분. 아닌데 하시는 분. 자, 하나, 둘, 셋. 사람이 태어나면 꼭 죽는다. 아,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 다 죽는다고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리지만 누군가가 죽는 걸 보거나 경험을 했거나 또는 들었거나 했을 텐데 여러분이 겪은 사람의 죽음,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더라고요. 또는, 방송에서 뭘 봤는데 그때 기분이 이랬어요. 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실 분. 이번에 손을 들고. 네. 준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도 안 되고 나고 나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친할아버지. 네, 네. 그때, 친할아버지, 네. 친할아버지 아, 직접 예. 옆에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때 보지는 음, 못했어요. 소식만 들은 거예요? 네. 소식 듣고 어땠어요? 마음이? 약간 좀 무서웠죠. 아, 왜 무서웠을까요? 많이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빨리 음,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할아버지가 준아, 뭐,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줄 할아버지가 다시는 내 곁에 없다는 생각에 슬프고 약간 무섭고 두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진이가 손을 들었는데, 하진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5살 때 네. 할아버지께서 그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었어요. 아, 그때, 그럼 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혹시?
옆에 있지는 못했고 어린이집에 있다가 소식 네. 듣고 그 엄마가 데리러 오셔갖고 같이 네.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했어요? 네, 장례식에 참여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나요? 네. 뭔가 음, 실감이 되진 않았는데 뭔가 맨날 곁에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니까 뭔가 음. 무섭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 어떤 점이 지금 걱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걱정됐을까요?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회사에 다니시고 계셨었으니까 집에 오면은 음,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었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할머니 혼자서 저를 케어해 주셔야 되니까 뭔가 그 부분이 음.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걱정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어때요? 뭔가 슬프기는 한데 아니 할머니도 계시고 저도 그냥 집에 혼자 와갖고 있으면 되니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때 괜히 걱정을 막 크게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드시나요? 음, 약간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처음 접한 게 그때였기 때문에 약간 음, 걱정이 크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윤서가 손들었네요. 저는 저가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 네.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학교에 당분간 못 나왔었어요. 친구 이야기지만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을 때 윤서는 기분이 어땠어요? 살짝 저는 아니지만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나왔을 때 그 네, 친구한테 뭐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러면 아, 속상할 것 같아서 아니요. 속상할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속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친구가 위로해주면. 만약에 지금 친구가 나 속상하지 않아 라고 마음을 보여준다면 윤서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음, 그건 아직 생각을 안. 네, 좋아요. 네, 지우가 손들었네요. 저는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저, 점이요? 저 한 번이라도 못 보셨고, 저조차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지우는 할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걸로 끝일까요?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선생님 생각에 그것도 있지만 지우가 막 계속 할아버지 가끔 생각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우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계셔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봤는데,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요. 예, 이러이러해서 난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들어보고 싶냐면, 보통 죽음은 어른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 나 궁금한 거 아직 없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그럼 궁금한 거 있는 어린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죽음 하면 뭐가 궁금해요? 가연이가 물어보는 거 다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 궁금한 건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있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러면 언니 오빠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로키는 죽음, 이런 거 궁금하다. 그런 거 있을까요? 음, 사후 세계가 실제로 있는지. 아, 사후세계가 실제로 있나? 그러면 로키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실제가 아니라 로키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전부 다 구름으로 둘러싸여. 아, 사후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어떤 면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음, 누구 죽어도 그거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태율이. 아, 죽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가요? 죽으면은 그거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요? 아니, 가서 어떻게 돼요? 아, 어떻게 되나. 와, 어떻게 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시 환생해서 지금 여기가 사후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환생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태율이도 이곳이 누군가가 사후세계고, 죽어서 환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시 환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 그러면 전에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동물 같은 게 죽어서 다시 사람이 된 거나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와.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군요. 윤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 하늘에 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별이 돼요? 아, 그 윤서 생각에는 별이 될 것 같아요. 별 같은 건 안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안 될 것 같긴 해. 그러면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건가요? 네, 아, 별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계속 지켜볼 수 있어. 아, 누구를? 그 전화, 그 가족이. 아, 뭔가 헤어진 가족을? 네, 음, 그것도 좋겠네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별이 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프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하지 않을까요? 네. 네, 좋아요. 자, 한결이가 손들었을까요? 가온이가 손들었을까요? 저요. 둘 다야. 네, 그러면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가온이는 뭐가 궁금한가요? 한결이. 한결이, 초등학교 1학년 한결이. 한결이, 네. 저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기. 그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냐고? 네. 아, 엄마가 대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 안 해줬어요. 그러면 한결이는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아, 살고 또 하늘나라가 또 사니까? 네. 음, 네, 좋아요. 엄마나 아빠가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가온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을 때의 느낌 있잖아요. 뭐, 네, 잠을 자는 것 같다든지, 네, 그런 편안한 느낌이라든지, 고통스럽게 죽는다든지, 이런 네. 느낌의 출처가 어디일지 궁금해요. 그냥 직접 아, 경험해 출처. 본 거일지, 아니면 그냥 죽기 전에 사람이 말한 거를 들은 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상일지, 그게 궁금해요. 아, 그러면 가온이는 그런 이야기 혼자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누구랑 이야기해 보나요? 친구들이랑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네. 부모님이랑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시나요? 네. 아, 그럼 엄마 죽을 때 사람이 많이 아파?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이 알기로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빠한테 장례식 가면서 아빠, 사람 왜 죽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왜 대답했대요. 나중에 말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도록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런 어른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음, 그런, 말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른도 그 어른이 아이였을 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여태까지 몰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그 어른이 어렸을 때 죽음은 이런 거고, 죽어갈 때는 이렇고, 또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다면, 어떨까요? 어른이 돼서. 훨씬 죽음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명 말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란 이런 거야. 뭐, 그런 적은 없는데, 네, 그냥 교과서에 네. 항상 뭐 죽음은 항상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배운 적은 자세히 없어요. 설명해 주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아, 만약에 이 임경희 선생님이 가온이네 학교 가서 죽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그림책으로 이야기해주면 가온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찬성이요, 당연히. 아, 왜 찬성해요? 죽음인데. 일단은 학교에서 탄생은 진짜 많이 알려주고 생명은 또 꽤 많이 다르거든요, 주제로. 생명의 뭐 탄생이라든지 소중함이라든지.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죽음이라는 거는 알려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 우리 약간 사회 분위기가 죽음을 살짝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가원이네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한번 가게 해달라고 막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찼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준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준이가 아까 손을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맞는데 그 네.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아, 네, 이야기해 저는 보세요. 그, 네. 네, 질문이 죽으면은 그대로 끝인지 궁금해요. 음, 준이 생각에는 어때요? 끝일 것 같아요. 죽으면은, 네. 아니요. 죽으면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자기가 아직 살아있고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죠. 아우, 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가슴이 뭉클하고 어린이들이 마치 철학자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몸은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능도 못 하잖아요. 네. 그것은 끝이라고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몸이 아무것도 근데 못 하는데.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네. 다른 사람의 기억에는 그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고 그대로 음, 기억 속에서 그 상태로 온전히 남아 있으니까 움직이지 네. 못한다고 해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와, 네. 그리고 왠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엄마 아빠가, 준이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있긴 하죠. 네. 아, 그래요? 네. 음, 그런 생각이 두려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런 생각하면 어때요? 많이 무섭죠. 무서울 때 무섭다는 이야기를 누구랑 하나요? 어, 예전에 가족들이랑 해봤던 것 같긴 해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야, 뭘 어린애가 죽음 같은 거 생각하고 그래. 뭐, 엄마는 영원히 살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 하셨나요? 그냥 만약 죽어도 계속 네. 보고 있을 거라고 하셨죠. 아, 그럼 부모님이 그 해주신 말씀을 준이는 믿고 있나요? 네, 아, 아까 어떤 친구가 별이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죽고 네. 별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별이, 엄마 아빠가 언젠가 돌아가셔서 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음, 만약 별이 된다면은 네. 항상 지켜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네. 어떤 물리학자는 인간이 죽으면 그게 에, 이 우주의 물리학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별이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도 있고 우리나라 학자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커가면서 그런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가 손을 들었네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지우는? 저는요, 네. 죽었을 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오,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제 종교 때문에, 종교가 종교가, 기독교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지우는 믿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요, 영혼이 어떻게 그 하늘로 올라가는지가 궁금해요. 누가 지우의 의견에 대해서 지우의 궁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나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안다는 게 아니라 난 이럴 것 같아요. 좋아요. 태율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올라갈 것 같냐면 네. 영혼이 그냥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스스스 하고 이렇게 좀 느리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가볍게. 네. 음, 엄청 네. 깃발처럼 가볍게 슝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자, 그러면 혹시 지금 태율이 말고, 윤서가, 자, 궁금한 걸 이야기할래나?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저는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냥 풍선처럼 올라가. 아, 그러면 윤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윤서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 아, 어떻게 해서 있다고 근거를 두 가지만 대보시겠어요? 제가 이런 걸 맨날 보니까 영혼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맨날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니까 왠지 돌아가신 저의 가족분이 집에 와가지고 문을 끽끽하는 것 느낌에 같아요. 네, 그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지금 나를 찾아왔구나,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영혼, 사후세계, 뭐 아픈지 죽을 때 이렇다 저렇다 의견들이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그런 얘기했는데 궁금한 거 또 있으신 분? 로키 궁금한 거 있어요 또? 뭔가 표정이? 음, 사후세계에 가고 나서도 또 죽을 수도 있으네. 네, 그게 걱정돼요? 그 로키는 걱정되고. 사후세계로 갔는데 또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안 죽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들의 궁금함을 다룬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여러분 삐삐 롱스타킹 알죠? 아는 사람 삐삐 롱스타킹. 와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그 드라마를 TV에서 봤는데 요즘엔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보세요.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책을 쓴 작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아까 로키가 말한 그 궁금해하는 거 죽었는데 또 죽나요? 하는 걸 그래서 책으로 썼지 뭐예요. 그 책 제목은 사자왕 형제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읽어준 책이에요. 근데 그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 죽으면 또 이런 세계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동화 속에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죽어서 가는 세계를 난기열라라고 그랬어요. 그 작품 속에서. 난기열라에서 이제 어떤 아주 많이 아픈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늘 위로를 해줬는데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어떤 집에서 불이 났는데 형이 동생을 안고 뛰어내렸다. 그랬는데 시름시름 앓고 곧 죽을 것 같은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쪽지를 써놓고 엄마, 나 형한테 갈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줬더니 우리 반 애들이 아, 그러면 그거 스스로 자살한 거 아니야? 자살한 거 같은데 그랬더니 한 명도 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후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난기열라. 근데 난기열라에서 폭군이 사회를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형이 난길리마라는 곳으로 떠나요. 네, 난길리마. 그래서 동생도 난길리마로 떠나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사자왕 형제의 모험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손을 들었어요? 윤서가 손 들었네요. 그, 제가 아는 책 중에 그 네. 요시타게 신스케라는 아, 작가가 네. 지은 책인데, 그, 그 중에서 천국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읽어봤는데, 네. 뭐 그냥 진짜 그 천국이 그렇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아,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이 있으면 좋겠다, 천국에. 그냥 뭐 그 책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좋죠, 저야. 그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 지옥, 천국, 이게 정말 천국일까? 그런 책이지만,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지옥을 이렇게 보여줘요.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하게 만드는 게 지옥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이야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검은 봉다리가 되고 싶어요. 바람에 막 굴러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할아버지 침대 밑에 수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천국 노트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 천국은 이렇게 생겼을걸? 하면서 막 지옥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면서 엄청 재미있는 상상을 한 공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책을 보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도 천국 노트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빠가 어린아이가 천국 노트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자,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빠는 아이가 할아버지 천국 노트를 보고 나도 이거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찬성했을 것 같다. 반대했을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다 찬성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준이에게 물어보겠어요. 아니, 어린애가 웬 천국 노트를 써? 아우,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준이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어린애들에게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천국이랑 지옥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 천국이랑 지옥을 생각하면서 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은 나쁜 일을 하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 죽고 나서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즉,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뭐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이런 교육 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데, 아, 죽음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좀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가르쳤으면 좋겠다. 또는 안 아, 무서우니까, 아, 뭘 어릴 때부터 죽음을 가르쳐. 나는 반대다. 난 찬성이다. 한번 손을 들어보고 잠깐, 음, 의견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찬성이다. 학교에서 죽음 가르쳐야 된다. 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다 찬성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찬성하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보다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을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죽음은 엄연히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여기 없어요. 엄연히 있는데 부모님이 죽음을 안 가르쳐 주죠. 죽음 말은 이런 거야. 뭐 또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 그리고 내가 찾아서 가르쳐 줄게. 그런 부모님들은 별로 안 계신데 학교에서도 역시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엄연히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궁금해요. 죽음이 엄연히 있는데 죽음을 말만 하면 어른들은 쓸데없는 소리 가서 공부나 해 한다든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죽음을 안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결이 누나, 가온이 중학생이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죽음을 안 가르치는 가정이나 학교, 그런 사회,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일단, 사람이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슬퍼해야 할 일이지만, 그거를 숨겨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런 아이들이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순수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죽음을 겪어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좀 더 슬퍼하지 않거나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무언가를 좀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직접 겪어본 사람이나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그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도리? 도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 네, 감사합니다. 가온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교육부 장관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 있어요 하시는 분. 카진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좋아요. 준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죽음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 학교, 사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죽음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음, 순수할 때부터 만약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네. 처음으로 겪어본 내가 남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는다는 걸 두 눈앞에서 본다면은 그 공포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교육을 살짝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아까 가온이 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율이가 아까부터 손 들고 있는데 태율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거 저는 가르치면은 좋겠는데, 근데 그거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죽음을 가르치기에는 다른 거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태율이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것 아, 같아요. 만약에 뭐가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어린이들한테 그런 어른들이 그러는 것 거구나. 같아요. 음,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아, 대로. 어른들이 태율이는 그럼 찬성한다는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만약에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옛날 이야기로 하면 좋겠다. 뭐 그림책으로 하면 좋겠다. 뭐 유튜브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누가 와서 막 교과서 공부하듯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조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나 전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뭐 그런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해 본 죽음을 가르치면 이렇게 좀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로 그런 회의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준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남들이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자기 네. 혼자서 직접 습득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뭔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은 네. 책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죽음에 대한 책을 유튜브로, 자기가 네. 조사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걸로 한다면은 네. 하다가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딴 길로 셀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은 유튜브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태율이 잠깐만 기다려 봐요. 네. 자, 준이는 혹시 나 이런 걸로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이지만 내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죽음이란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죽으면 이렇구나. 뭐 그런 거 간접적으로 뭔가를 통해서 배운 적 있나요? 어, 저, 제가 본 거는, 네. 책으로밖에 죽음을 배우지가 어떤 책이요? 않아가지고, 어, 지금 어제 읽은 책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 책들이라 가지고 좀 많거든요. 뭔가 죽음은 자신한테 항상 있고, 그 음. 옆에는 사랑이란 것이 있고, 죽음과 연관된 삶이란 것이 항상 있는 그런 그림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잠시만요. 아, 이거, 여기, 나는 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네, 네. 예. 아주 좋은 책이죠.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이 나온 출판사가 마루버리인데 아,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책을 안 봐가지고 이 책이 엄청 이 출판사가 좋은 책을 많이 냈는데 그만 이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세상에. 너무 아,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아주 좋은 출판사거든요.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런 방법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태율이 간단히 이야기해 주겠어요.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네, 태율이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저는 그거 학교 담임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네. 학습지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담임 선생님이 하는 어? 건 좀 걱정돼요? 아니요. 그러면 왜 다른 선생님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네. 교육 목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시. 죽음 교육 강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와, 선생님이 가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하면요. 네.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누구네 학교? 가온이네 학교와 태율이네 학교를 알아본 다음에 만날 방법이 있나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여러 알았어요.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많은 제가 이제 학교 있고 또 퇴직하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많이 만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처럼 싱싱하고 지혜롭고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간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정확한 죽음에 대한 속성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교육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모두 어른들도 여러분에게 모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시간은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도 막 어린이랑 이런 거 할 것 같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막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하나? 근데 못 찾았어요. 3일 동안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최초예요. 여러분,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시죠? 네, 그러면 지영애 교수님께, 이 마이크를 넘기고 지영애 교수님이 뭐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감, 이 이야기 나눠본 소감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대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한국은, 아, 저는 지금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사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게 얼마나 지금 신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9시 25분인데 이제 또 졸리고 그렇겠죠. 또 장시간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갖고, 정말 기억에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 얘기를 참 잘 들었어요. 제가 의견 조사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죽음은 무서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끝인가? 그 두 개였는데 선생님 말씀에 거의 뭐 답이 나와갖고 죽음은 죽음은 무서운가에 대한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요? 죽음은 끝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죽음은 무서운가 얘기는 사실은 확실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실 수 있나요? 죽음이 무서운가요? 예, 무서워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다른 아, 어린아이들도 참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표로 안 나와 계셔도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어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예, 13명의
더 이상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 보면 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무서워요가 14명 중에 9명, 안 무서워요. 14명 중에 5명. 그래서 60%대 40%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또 얘기하고 또 죽음을 함께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얘기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비디오를 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피곤하시면 가서 주무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더 있어도 되고 더 있어도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면 남아 있어도 되고요. 이제 일찍 자도 됩니다. 태율이 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명이에요? 네? 지금 여기 뭐는 참여한 어른이랑 아이들 전부 다 몇 명이 전체? 73명. 73명인데 아이들은 지금 얼굴을 못 보니까 아까 의견조사에 13명. 참여했던 14명이었습니다. 아까 14명. 그래서 지금 얼굴을 못 보니까 네. 근데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걸 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나 이런 이야기 숨길 거다. 괜히 애들이 뭐 듣기 싫어하니까 나 이런 거 자랑하고 싶다. 나 어른들이랑 이런 거 했어 하고 말하고 싶은 분. 자, 난 이런 거 하기 싫다. 하나, 둘, 셋. 나 말하고 싶다. 근데 말하고 싶지만 그 애들이 못 알아줄 것 같아서 난 안 할 거다. 하고 싶다. 여기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네, 반반이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기 모인 어른들이 여러분의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른답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은 네, 가시고 어른들 남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어른이 몇 명이? 어린이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옛날 생각나네요. 지난번 공청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죽음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한 게 딱 10살 때거든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그 평균 나이에서 10살 때고 죽으면 이걸로 끝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 연속성의 문제, 생명의 연속성의 문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때가 바로 10살 언저리인데요. 이런 문제가 가정에서나 또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 어린이 대표 얘기를 듣고 이 회의를 보신 분들 감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좀 손을 드시거나 해서 한번 감상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철 교수님, 주니어 더 할 말이 있는가 보네. 정현철 교수님, 오늘 얘기에서 뭐가 궁금한가 했더니 거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했거든요. 사후생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보통 70% 정도가 어린아이들이 그 사후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다는 얘기가 70%입니다. 그 오늘 물론 그 표본수가 굉장히 작은 거라서 대표성이 뭐 크지는 않겠죠. 안 그래도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후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이들한테 어떤 좋으신 좀 생각 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린이들 중에 몇몇은 아마 그 오래전에 여기 어른들이 그 배웠던 스승이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요. 육체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사실 우리가 그 상가중을 반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어떻게 죽음을 인지하는지를 조사한 그 심리학자 마리아 네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세 가지 질문을 반복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이 왜 죽는 걸까? 세 번째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바로 세 번째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죽는 걸까에 대한 질문은 별로 나오지 않았던 건데, 그게 저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18년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 죽음에 근접한 접하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어떤 분하고는 거의 한 3개월 동안 이분이 임종하기 4흘 전까지 어, 하루나 이틀마다 소통을 했던 적도 있고, 또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저한테 2년 전에는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30대 여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살로 떠나보낸 가족을, 그 유가족, 또 뭐 고등학교 고3 아들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나보낸 그 어머니, 뭐 많은 가족 여러분들, 사별자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 위안을 받았던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믿음이라든가 뭐 종교 교리가 아니고 정말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즉 사후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그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자살자 유가족은 그 사후 세계라는 게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산물일지 모르더라도 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고 뭐 사실이니까 제가 가끔 소개드리지만 2015년에 국제적으로 명마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게 이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뭐 선언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동화적으로나 그러니까 그 보통 그림책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걸 거기서 좀 더 한참 높여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 요시다게 신스케 이거 형구인가도 보면 아주 그렇게 허황된 내용이 아니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또 같은 주파수를 가진 영혼끼리 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 그림책에 나오는 게 늘 즐겁죠. 밥을 먹어도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지옥은 기억나는 게 뭐 제도권 종교에서 얘기하는 유황불이 끓어오르는 지옥이나 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을 맷돌에 넣어서 갈고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또 불편한 거죠. 그 기억나는 게 신발은 신어도 너무 작고 늘 돌멩이가 작은 게 하나 들어있어서 늘 걸을 때마다 아프다는 거죠. 지옥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이런 영혼들을 또 모여서 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작가의 상상력으로만 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 사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애들의 그 궁금증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나 소망,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거. 이 좋은 게 이제 사후통신 같은 게 그 사례죠. 살아는 가족이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가족들한테 보내주는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지나치죠.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비라든가 무지개. 그러니까 한겨울 제사상에 갑자기 나비가 날아든다든가 또 무지개가 뜰 상황이 아닌데 가족이 죽고 나서 무지개가 뜬다든가 또는 그 고인이 좋아하던 어떤 커피 향이라든가 뭐 향수, 꽃향기 이런 게 갑자기 나고 가족들이 이걸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사도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그 사후세계 이런 게 있다는 뭐 증거들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인철 교수님은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제시한 주제의 태반이 무엇이 알고 싶은가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깊어서 제가 정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생각과 질문들, 그다음에 호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아주 다 결과를 모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 자세히 다시 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좋은 죽음의 그 교과서랄까, 커리큘럼이랄까, 작전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허로키 양 아버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오늘 따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버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런 따님이었습니까? 아, 네, 저도 몰랐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있어서,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안 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에 이런 대화를 누가 이제 방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게 조금 예. 부끄러운 면도 있고, 음,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이런 대화를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리게 되면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걸 시작해보려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게 조금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오늘 또 큰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버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정말 그 자녀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피하는 또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 대표님은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한 면이 동전의 또 다른 면이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른 죽은 교육의 방법 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나중에 한번 깊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오늘 감상을 좀 말씀해 주실 분들 좀 계신가요? 김혜숙 선생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김혜숙 선생님이 제주도 아이들 3명, 4명인가를 추천하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어른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고민과 생각을 가족 내에서 가족들하고 나누는 건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교육 안에서 이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을 같이 예, 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가해준 어린이들한테 다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들이 정말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서 배운 것보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가르친 게 더 많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에, 또 하나 그 아까 준이가 얘기했던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참 새로운 신선한 시각이었고 또 어쩌면 그런 발언에 그런 말에 생각의 뒤에는 자기 존재가 어떻게든 좀 영속성이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한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정현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이랄까 어떤 그 기억이 그 자체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외 연구 결과를 지금 정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준이 저 어린이는 아마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또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죽음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 실증적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쓰여진 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책이 나왔으면 한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그 화면 켜신 분 중에 오늘 참여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신우균 선생님 손 드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신 선생님. 네네. 아유,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대단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고, 또 기성세대들로서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어린 친구들을 볼 때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그 게임 속에서 가상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걱정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진지하고 또 진솔한 표현들을 많이 해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대단스럽고, 또한 우리가 늘 말하는 걸 아이들을 인정해야지 하면서도 인정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오늘 어느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걱정할까봐, 우리가 슬퍼할까봐 얘기 못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얼만큼 인정해야 되는 건가, 이런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하고 늘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사실 못 받았었거든요. 오늘 참 뜻깊은 이런 공청회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경희 선생님은 오늘 사회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많은 또 생각이 또 가슴에 오고 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에서 그림책으로 이제 죽음 교육을 거의 30여 년 동안 했는데 아이들에게 죽음 교육을 하겠다, 죽음 교육 이러한 용어를 아예 쓰질 않았어요. 그냥 그림책을 읽어주고 얘기 나누고 아이들이 질문을 서로 그 책 읽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질문 가지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떤 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짚어주곤 했는데 저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예상이 됐는데요. 제 경험과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지혜롭고 어른보다 낫다. 저는 어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아이들에게 또는 뭐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죽음 이야기하면
이럴 거야.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다, 어른들이.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성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먹은 성인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죽음은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죽음 교육은 이럴 거야.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하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죽음이란 말이지 하면서 교과서 수업하듯이 할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걸 들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막 또는 죽고 싶어지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역시 아까 어린이들이 정확히 짚잖아요. 그 어른들 역시 그런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그럴 거라고 세상에 헤아려 주잖아요. 저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말 했어요. 어떤 애는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림책만 읽어주고 얘기 나누도록 하고 질문만 만들도록 했는데 어떤 아이가 죽음이란 삶이라는 보석을 빛날 수 있게 닦아주는 손수건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유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안에도 저는 타고난다고 유전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 역시 그런 교육을, 그런 이야기의 장을 안 만나 봐서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하는데 어른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니 근데 왜 어른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그런 교육, 그런 이야기의 장을 안 만나 봐서 그러는 거니까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어른도 같이 나아가면 좋겠고 제 책에 원고를 쓸 때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이제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편집자에게 보내면 편집자가 늘 그랬어요. 선생님, 독자들이 보면 이거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 표지 뒤에 있는 말 특히 안 믿을 것 같다고. 근데 방송에 나왔었는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저희 외삼촌도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원고 써줘가지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줘가지고 제가 지어서 쓴 책이 아니라는 산 증인 여러분에게 정말 특히 끝까지 남아있는 하진이와 준이에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예. 학교는 아니지만 정말 학교 돌아간 것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기특하고 정말 어른들의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는 이 아이들. 사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지만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정말 깊고 정말 단단하고 그윽한 관계로 이게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장에서 맺어지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학교 폭력, 교사의 그런 문제들, 교육의 3주체 간의 화해도 죽음에 대한 교육만이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가 다 새 존재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우리 사회에서 뭐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 하지만 그런 본질은 놔두고 현상만 가지고 뭔가를 고쳐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고 오늘 공청회는 정말 뜻깊었고 아마 세계에 이런 공청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록이 어떤 길을 내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이 어린이들을 단계별로 초안이 마련되면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검증을 좀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림책 작가가 그림책을 쓰면 저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면 애들이
이런 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런 건 이렇게 고쳐야 돼요.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책에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저랬어요, 요만 계속 반복해요. 그랬답니다도 한 번 하고, 그랬지요도 하고, 그래야지. 작가들은 왜 그냥 글로만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러면 이랬어요, 저랬어요.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소리내고 좀 읽어보고 자기가 쓴 글을,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 뭔가가 교과서답지 않게 가르치되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알아차리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때 아까 준이나 하진이처럼 이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현치 감사합니다. 교수님 확실한 말씀 해주시고 자료까지 주셔서 또 조명진 선생님이 좋은 자료 주셔서 저도 읽어보고 제가 어려운 점은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현치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맞아.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 이야기하면 뭐 저 사람이 선생님인데 뭐 작가가 뭐 저런 이야기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현치 교수님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또 검증받은 논문들이 많이 있고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 어떤 죽음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교육의 장을 좀 많이 펼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6월 29일 날, 그림책으로 죽음 이야기하는 장을 펼칩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대한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정 교수님 조금 전 임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죠. 네네, 네, 오늘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제 죽음 교육은 주로 이제 상실, 살아가는 가족과의 사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죽음 교육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지 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결국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죽음을 얘기하면 염세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지 않은가 이런 걸 걱정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 반대죠. 오히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교육청인 것 같아요. 제주의 경우에도 지금 송창건 도의원님 만나봤더니 도의회에서는 이 죽음교육 진행 조례도 다 통과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완강한 반대, 특히 교육위원들이 이 반대를 한다는 거죠. 죽음이란 말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오해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이런 거에 참가했으면 생각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뭐 이제 희망을 가져야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송창권 의원께 6월 29일 날 제가 제주도 가는데 눈산이라는 책방이 있거든요. 그 책방에서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의원님 혼자 오시지 말고 그 교육위원들을 꼭 모시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장 기록으로 우리 오늘 모임을 가진 것 같은데 저희들 부모님 때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 죽음에 대한 회피 이것을 저희들은 더 이상 저희 후대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참여해서 좋은 말을 해준 어린이 대표들의 또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굉장히 앞으로 큰 어떤 동기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7월 14일 날 제 4차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죽은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제가 오늘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임 대표님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어쩌면은 이 어린이 공청회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지금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대표님하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7월 14일 날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제 4차 공청회가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어린이 공청회가 한 번 더 있게 될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분들 어린이 대표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어린이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 화술로 오늘 사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진행해 주신 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7월 14일 여러분들 다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남은 감사합니다. 하진이랑 준이 다음 공청회 때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